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사건은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 경매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의 특징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임차 보증금 일부만을 배당받고 대부분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낙찰자가 그 책임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이 점만 볼 것이 아니고 배당 요구를 했지만 과연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어떤 이유로 보증금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지 같이 보시죠. 자, 오늘 분석할 물건인데요. 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이고요. 물건의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면적이 약 179평 정도가 됩니다. 대지 면적은 94.89평. 약 한 95평 정도가 되죠.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22억 2,5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80%까지 떨어진 거죠. 약 17억 8천여만 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은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한 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임차권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료상으로 임차인이 2명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 이연모 씨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입일자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했는지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죠. 전입일자는 2014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0년 4월 14일. 전입일로부터 무려 한 6년 가까이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임차인 송희모 씨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송희모 씨는 점유 부분이 지금 점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 임차인이 아니고 상가 임차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항요건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사업자 등록을 2018년 2월 1일 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상가 임차인이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이면 환산 보증금은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 원을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면 확정일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역시 그 송희모 씨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500만 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 이연모 씨입니다. 이 이연모 씨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지만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확정일자를 2020년 4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빨리 설정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배당에서는 그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은 그 뒤에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금액이 클 때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이연모 씨가 배당받을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임차인 이연모 씨는 임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빠른지 늦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소유자는 이둘모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근저당권이 나오는데 그 설정일자가 2016년 7월 7일입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앞에서 본 선순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빠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배당에서 우선이다라는 것이고 그 금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질권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질권은 위에 있는 이 저당권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목을 볼까요? 2016년 7월 7일 날 근저당권이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권 역시 앞에 본 선순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배당에서는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이 두 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2016년 11월 23일 날 근저당권이 또 하나 설정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근저당권 역시 설정일자가 2016년 11월 23일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선순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빠르다. 따라서 배당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질권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은 압류가 한 건 있고요. 세무서의 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고 밑에 잘 보시면 가압류가 4건이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하나은행, 각 가압류 청구 금액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따로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권과 배당 관계를 해결한 후에 이들과의 관계에서 배당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등기부상에서 근저당권 3건을 확인을 했잖아요. 자, 이 3건의 근저당권은 모두 다 앞에 선순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그 설정일자가 빠른, 다시 말하면 배당에서는 임차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최저가로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이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7억 8,033만 8천 원입니다. 자, 계산이 복잡하니까 편의상 17억 8,1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 금액 17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면 첫째로 일단 집행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액임차인 송희모 씨 있죠? 이 5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본 그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3개, 근저당권 3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자, 첫 번째 근저당권은 9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이 4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저당권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저당권 3개 모두 임차권보다는 배당에서는 선수입니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행비용 1,000만 원, 소액보증금 500만 원, 그리고 근저당권 3개 배당받을 금액을 합계를 내보니까 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대금 17억 8,100만 원에서 임차권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금액이 16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보니까요, 나머지 잔여액은 8,6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잔여 8,600만 원은 어떻게 배당을 해야 될까요? 혹시 그 돈 모두를 임차인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과연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등기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인데요. 앞에 낙찰대금 가지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 8,600만 원은 임차인을 포함해서
압류, 세무서에 압류가 있습니다. 이 압류하고 그 아래에 4건의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 세금 부분 있죠. 이 세금 부분은 지금 그 압류 일자가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남은 돈 8,600만 원 가지고 먼저 이 세무서의 조세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임차인과 그리고 여기 4건의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 압류된 조세 채권의 배당액이 8,6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세무서의 조세 채권에다 다 배당을 하고 임차인이나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할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임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금에 배당될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돈을 임차인을 포함해서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배당은 안분 후 흡수 배당 절차를 거쳐서 배당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배당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제가 임차인과 가압류 채권자들 간의 그 배당 관계를 표로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 표는 앞에 봤던 조세 채권의 배당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를 만든 이유는요, 자녀 배당 금액 8,600만 원 가지고 임차인이 최대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볼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가 4건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까지 포함해서 8,600만 원 가지고 배당받을 채권자는 5명입니다. 먼저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순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가압류가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이 가압류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등기가 누가 먼저 됐냐, 늦게 됐냐 상관없이 서로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가압류 채권은 저당권이나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처럼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채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 상호 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반해서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압류보다 늦을 때는요,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처분 금지 효력에 위반된 내용은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3건의 가압류하고 요 임차권은 동순위로 일단 배당을 해야 됩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5번째 가압류 있잖아요. 요 가압류는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가압류 등기일자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둘만의 관계를 보면 임차권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5명의 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절대 강자,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이 8,6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안분 배당을 한 후에,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1차적으로 일정 금액이 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흡수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후순위는 요 위에 있는 가압류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요 아래에 있는 가압류는 후순위가 되니까 일단 이 가압류 채권자가 안분 배당 받은 금액을 흡수해서 이 임차권의 배당액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의 채권액을 여기다 정리를 했고요. 총 채권액이 13억 7,600여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8,600만 원을 일단 배당을 해보면, 자, 여기 1순위 가압류 같은 경우는 6,226만 4천 원이 되고요. 2순위는 524만 6천 원. 3순위 가압류는
107만 5천 원. 그리고 임차인은 1376만 원이 배당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가압류는 366만 3,6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안분 배당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요 후순위에 있는 이 가압류 채권 있죠. 요것을 흡수해서 쉽게 말하면 빼앗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임차권에다가 배당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는데 요 5번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이 결론적으로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이 경우 총 배당받을 금액은 1742만 3,600원. 자, 요거는 이제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앞에서 전제를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세무서의 세금이 과다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그만큼 줄 것이고요. 현재 이 자료는 세무서의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의 그 배당 금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해서 만든 표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2억 2천만 원 중에서 약 한 2억 200여만 원 정도를 변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건의 경우에는요, 비록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는 관계로 실제로 거의 이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 대략 계산해도 2억 원 이상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고 입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